중국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세계 조선 물량 1위 중국이 유럽 최대 선사에 거절당했습니다. 척당 2,200억 원짜리 차세대 선박. 전 세계를 뒤져봤지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단 한국뿐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38년 베테랑이 직접 울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유럽도 손을 들었습니다. 850바 초고압 기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귀국 후 그가 올린 보고서 단 한 줄. 중국 기술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왕젠고입니다. CSSC 수석 기술이사예요. 중국 조선업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충격에 빠진 늙은이였습니다. 왕 이사님,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천 부사장님이 긴급회의 소집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오시랍니다. 저는 팩스를 손에 쥔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5층 임원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살벌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왔나, 왕젠고. 천하의 부사장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앞에는 같은 팩스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핵심 임원 8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리웨이 기획국장, 장민 기술팀장, 쉬팡 재무이사.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다들 봤겠지. 천 부사장이 팩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거절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럽이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한국 따위가 감히 우리를 제치고? 리웨이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웃기는 소리야. 한국 조선소가 뭘 할 수 있다고. 장민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량으로 찍어 누르면 끝이에요. 우리가 세계 1위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이 뭘 안다고. 우리 발끝도 못 따라오는 놈들이.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천하의 부사장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의 고함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유리창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엑스마 측에 접대비만 얼마를 썼는지 알아? 쉬팡 재무이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지난 2년간 약 3,800만 위안입니다. 하나로 70억 원 정도요. 70억을 쓰고도 한국한테 졌다고? 천 부사장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어요. 저는 그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CSSC는 중국 최대의 국영조선 기업이에요. 아니, 세계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 세계 선박 물량의 47%를 우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한국한테 밀렸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엑스마 측 이유가 뭐래? 천 부사장이 물었어요. 리웨이 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기술적 요건 미충족이랍니다. 특히 암모니아, 엔진 부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압도적이라고 했어요. 암모니아 엔진? 천 부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깟 엔진 하나 때문에 우리도 만들 수 있어. 그게요. 리웨이 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고압 직분사 방식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850바 압력으로 직접 분사하는 기술인데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850바?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850바면 심해 8,500m의 수압과 맞먹어요. 일반 자동차 타이어 압력의 350배입니다. 그 압력으로 암모니아를 분사한다고요?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 분명 과장된 거야. 장민 팀장이 동의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그냥 조립 공장이에요. 우리한테 기술 배워간 놈들인데 갑자기 세계 최초라니 웃기는 소리죠. 회의실에 조롱 섞인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웃긴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천 부사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엑스마는 놓쳤어.
하지만 암모니아 추진선 시장은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10년 안에 최소 2,000척 이상이 발주될 거라고. 쉬팡 재무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국제회사기구 IMO 규제 때문에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암모니아 추진선은 필수가 될 겁니다. 그래. 천 부사장이 눈을 빛냈습니다. 2,000척이면 척당 2,200억 원으로 잡아도 440조 원 시장이야. 이걸 한국한테 뺏길 수는 없어. 저는 그 숫자에 침을 삼켰습니다. 440조 원이라니. 중국 조선업의 미래가 걸린 시장이었어요. 한국이 뭔 수로 그 기술을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리웨이 국장이 비아냥거렸어요.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어요? 기술은 돈으로 사면 되거든요. 우리가 한국보다 돈이 없나요? 그렇지. 천 부사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쉬팡, 예산 얼마까지 가능해? 부사장님이 결제하시면 500억 위안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좋아. 필요하면 1,000억 위안도 쓴다. 기술을 사든 인력을 빼오든 뭐든 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게 중국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민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부사장님, 한국이 그렇게 쉽게 기술을 팔까요? 저희가 몇 번 접촉해봤는데 HD연대 측에서 완강하게 거절했거든요. 천 부사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돈을 얼마나 제시했는데? 500억 원이요. 500억. 그 정도면 팔아야 정상 아냐? 그런데 안 판대요. 독자 기술이라 양도 불가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500억 원을 거절한다고? 한국 기업이? 천 부사장이 코방귀를 뀌었어요. 협상 전술이겠지. 더 달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안 판다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천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젠고. 갑자기 그가 저를 불렀어요. 네, 부사장님.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요? 그래. 자네가 우리 CSSC에서 기술적으로는 최고잖아. 38년 경력에 중국 조선업의 산증인이고. 자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와. 한국 기술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풍인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한국 조선소야 예전에 몇 번 가봤는데 뭐 볼 게 없었거든요. 우리가 기술 이전해준 대로 조립만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부사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직접 가서 까발려 드리죠. 한국 기술이 뭐 대단한 게 있는지. 천 부사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한 가지 더. 기술을 살 수 있으면 사고, 인력을 빼올 수 있으면 빼와. 방법은 자네한테 맡기지.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리웨이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왕 이사님, 한국 가셔서 크게 한 방 먹여주세요. 감히 중국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저는 씩 웃었습니다. 걱정 마. 한국 놈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다 파헤쳐 올 테니까.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그 자만심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울산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출장 준비를 하면서 38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87년 제가 처음 조선업에 발을 들였을 때였어요.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고 조선 기술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스승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한국이었습니다. 웃기죠?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대국이었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연수를 갔었어요. 울산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거대한 도크,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크레인, 불꽃을 튀기며 용접하는 기술자들.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이게 세계 1위의 모습이구나. 그때 저를 안내해 준 한국인 과장이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가 했던 말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이 크니까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우리도 긴장해야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기다려라. 10년 안에 뒤집어 주마. 그리고 정말로 뒤집혔어요.
2000년대 들어서 중국 조선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저렴한 인건비, 거대한 내수 시장, 삼박자가 맞아떨어졌죠. 2010년대에는 물량에서 한국을 앞질렀어요. 2015년에는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직접 이끌었어요. CSSC의 기술 부문을 총괄하면서 중국 조선업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한국을 추월했을 때의 기분을 아세요? 짜릿했습니다. 그때 날 가르쳐 주던 한국 놈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저는 혼자 웃곤 했어요. 물론 한국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여전히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면 되니까. 실제로 우리는 스위스 윈터 투어를 통째로 사들였어요. 유럽의 엔진 설계 회사였죠.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저는 자만했어요. 엔진 기술도 손에 넣었고 물량도 세계 1위야. 한국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어. 그런데 말이죠. 비행기를 타기 전 부하 직원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저는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사님, 한국 조선업 최근 동향입니다. 자료 첫 페이지에 충격적인 숫자가 있었어요.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 한국 78%. 78%.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맞아? 네, 최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금액 기준 수주 순위 1위 한국, 2위 중국. 금액으로는 우리가 졌다고? 네. 물량은 우리가 많지만 돈은 한국이 더 벌어요. 한국이 만드는 배가 평균 2배 이상 비싸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분이 더러웠어요. 물량은 세계 1위인데 돈은 한국이 더 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사님, 이건 좀 충격적인 건데요. 그가 조심스럽게 또 다른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HD현대가 암모니아, 엔진 특허를 2,800건이나 보유하고 있대요. 뭐, 2,800건. 네. 독자 개발한 힘센 엔진 시리즈만 해도 특허가 1,200건이 넘고요. 중형 엔진 세계 시장 점유율이 42%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2%면 세계 1위잖아. 우리 CSSC 엔진 사업부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8%입니다. 한국의 5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이사님,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HD현대가 세계 최초로 고압 직분사 암모니아 엔진 형식 승인을 받았대요. 850바 압력으로 직접 분사하는 기술인데 우리 윈터 투어 팀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그 기술은 없대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손에 든 자료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자료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하면 되지. 서류에 적힌 숫자가 다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앞질렀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시간 남짓한 비행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대륙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간 게 언제였더라? 12년 전쯤인가. 그때도 울산에 갔었어요. 기술 이전 협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본 한국 조선소는 뭐랄까, 그냥 공장이었어요. 우리가 준 도면대로 조립하고, 우리가 정해준 방식대로 만들고,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립 공장. 저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한국은 손재주가 좋아. 꼼꼼하고 성실하지. 하지만 그게 다야. 원천 기술을 개발할 능력은 없어. 그게 저희 오랜 믿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HD현대 관련 자료를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힘센 엔진. 검색해보니 정보가 쏟아졌어요. HD현대가 100% 독자 기술로 개발한 중형 선박 엔진. 2001년 첫 출시 이후 25,000대 이상 판매.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운용 중. 2001년이면 24년 전이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4년 동안 꾸준히 독자 엔진을 만들어 왔다고? 한국이? 다음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HD현대, 세계 최초 고압 직분사 암모니아, 엔진 형식 승인 획득. 기사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HD연대가 개발한 H35DFA 엔진은 850바의 초고압으로 암모니아를 직접 분사하는 세계 유일의 기술이다. 기존 저압 예온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산화질소 배출을 규제 기준의 10분의 1 이하로 낮췄다. 저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아산화질소가 뭐냐고요? 온실가스예요. 이산화탄소보다 265배나 강력한 온난화 물질이죠. 암모니아를 제대로 못 태우면 아산화질소가 나와요. 그러면 친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더 망치는 거예요. 한국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분명 과장된 거야.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 해. 하지만 기사를 계속 읽을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영국 로이드 성급, 노르웨이 DMV, 한국 성급 세계 기관에서 동시 형식 승인. 이는 세계 해운업계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세계 성급 기관이 동시에 승인했다고?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급 기관은 선박의 안전을 검증하는 곳이거든요.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그런 데서 세 군데가 한꺼번에 승인했다면 기술이 진짜라는 뜻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땅덩어리였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했다고?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훔쳐오면 되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사든 인력을 빼오든 어떻게든 손에 넣으면 돼. 그게 중국의 방식이니까.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좋아. 저는 노트북을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놈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다 까발려 주마.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서 기술의 허점을 찾고 약점을 파악하고 결국엔 우리 것으로 만들 거라고. 하지만 운명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저희 38년 자존심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울산에서 저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왕젠고 이사님이시죠? 저는 박서윤입니다. HD연대 기술협력팀에서 나왔어요. 유창한 중국어였습니다. 억양이 거의 완벽했어요. 중국어를 잘하시네요. 베이징에서 2년 살았거든요. 칭화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했어요. 칭화대학교라. 중국 최고의 공대잖아요. 저는 속으로 살짝 놀랐습니다. 울산까지 KTX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차 안에서 편하게 쉬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어요.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공장지대, 산과 들판. 12년 전에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역시 좁은 나라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중국 땅덩어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곳. 인구는 14분의 1점,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이겼다는 거지? 2시간 반 뒤 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 검은색 SUV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HD연대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저는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HD연대 울산 조선소입니다. 박서윤 과장이 말했어요.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거대했습니다. 정문에서 안쪽이 보이지 않았어요. 끝이 어딘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규모가 얼마나 되죠?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축구장 700개 크기예요. 연간 대형 선박 50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 700개.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 CSSC 상하이 조선소가 축구장 400개 정도거든요.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 여기가 더 큰 거였어요. 차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 놀라웠어요. 거대한 도크가 줄지어 있었고 각 도크마다 초대형 선박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건 뭡니까? 저는 오른쪽에 보이는 거대한 배를 가리켰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에서 발주한 LNG 운반선이에요. 17만 4천 입방미터급입니다. 17만 4천 입방미터면 세계 최대급 LNG선이에요. 저런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저쪽은요?
머스크에서 주문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에요. 24,000 TEU급입니다. 24,000 TEU. 컨테이너 24,000개를 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세계 최대급이죠.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오늘 보여드릴 배예요. 박 과장이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하얀색 선체에 파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ALTHWAYTOGERO. 엑스마에서 발주한 암모니아 추진 가스 운반선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그 배가 바로 우리 CSSC가 놓친 배였습니다. 척당 2,200억 원짜리.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 배가 원래 우리 거였어야 하는데. 하지만 분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어요. 여기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활기가 있어요. 우리 조선소는 요즘 좀 침체됐거든요. 물량은 많은데 사기가 낮아요. 박 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요즘 일감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수주 잔량이 4년치나 쌓여 있거든요. 4년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주문을 거절하고 있어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주문을 거절한다고? 우리 CSSC는 일감을 따려고 아등바등하는데 한국은 주문을 거절하고 있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크마다 배가 가득 차 있었어요. 한 척, 두 척, 세 척. 세다 보니 10척이 넘었습니다. 저 배들 전부 수주된 거예요? 네. 대부분 유럽이랑 중동에서 온 주문이에요. 유럽과 중동.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주들이잖아요. 그들이 중국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차가 본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이준혁 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안내를 맡으실 거예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에 짧은 머리,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준혁입니다. HD연대 엔진연구소장이에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그의 손을 느꼈어요.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손이었어요. 왕젠고입니다. CSSC에서 왔습니다. 알고 있어요. 중국 조선업의 전설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전설이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설이 오늘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많이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시죠. 저는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복도 양쪽 벽이 전부 유리 액자로 덮여 있었거든요. 저게 뭡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특허증이에요. 이 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봤어요. 엔진 설계 관련 특허, 연료 공급 시스템 특허, 연소 제어 기술 특허, 배기가스 처리 기술 특허, 전부 HD연대 단독 출원이었습니다.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엔진 관련만 2,800건 이상입니다. 2,800건. 저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 CSSC 전체 특허가 1,200건 정도거든요. 엔진 관련만 따지면 300건도 안 돼요. 한국이 우리의 9배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독자 기술이에요? 네. 로열티 없이 저희가 100% 개발한 것들이에요. 로열티 없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CSSC는 아직도 엔진 로열티를 내고 있거든요. 배 한 척 만들 때마다 수십억 원이 유럽으로 빠져나가요. 한국은 그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이 소장이 말했어요. 저는 특허증 벽을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 한국이 이 정도였어?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물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이준혁 소장이 자리를 권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서윤 과장도 옆자리에 앉았어요. 이 소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힘센 엔진 라인업과 차세대 암모니아 엔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엔진 사진이 떴습니다. 힘센 엔진. 저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한국어로 힘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박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2001년에 첫 출시했고 지금까지 25,000대 이상을 판매했어요. 세계 중형 엔진 시장 점유율 42%로 1위입니다. 42%. 세계 1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엔진을 썼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유럽 엔진이요. 독일 MAN이나 스위스 빈터투어 제품을 라이선스 받아서 조립했죠. 그런데 왜 독자 개발을 했습니까? 라이선스가 더 편하잖아요. 이 소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왕 이사님, 배의 심장을 남의 것에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든 끊길 수 있어요. 가격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요. 우리 배인데 심장은 남의 거라면 그건 진짜 우리 배가 아니잖아요. 저는 뜨끔했습니다. 우리 CSSC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엔진 핵심 기술은 유럽에 의존하고 있어요. 빈터투어를 인수했지만 정작 최신 기술은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독자 개발을 시작했어요. 이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어요. 회사 안에서도 반대가 심했죠. 왜 되지도 않을 일에 돈을 쓰냐. 그냥 사다 쓰면 되는데 굳이 왜? 그런데도 밀어붙였습니까? 네. 30년을 밀어붙였어요. 30년. 저는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우리 CSSC는 빈터투어를 인수하는데 3년 걸렸어요. 돈으로 사버린 거죠. 근데 한국은 30년을 투자해서 직접 개발했다고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힘센 엔진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연도별로 성능이 향상되는 곡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2001년 1세대 출시, 2007년 2세대 효율 15% 향상, 2013년 3세대 배기가스 30% 감소, 2019년 4세대 이중연료 대응, 2024년 5세대 암모니아 대응, 24년 동안 5세대까지 진화했어요. 이 소장이 말했습니다. 한 대 팔고, 피드백 받고, 고치고, 또 팔고, 25,000대를 팔면서 25,000번 배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25,000번의 학습.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빈터투어를 인수했지만 그건 남의 경험을 산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죠. 자, 이 소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4세대 암모니아 엔진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엔진 사진이 떴어요. H35DFA. 세계 최초 고압 직분사 암모니아 엔진. 이 엔진이 엑스마가 선택한 이유예요. 이 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왕 이사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저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까요? 이 소장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주세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류상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여기가 엔진 테스트 센터입니다. 천장 높이가 15m는 됐어요. 그 안에 엄청난 크기의 기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괴물 같은 엔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엔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했어요. 높이가 10m는 됐습니다. 폭도 5m 이상이었어요. 강철 덩어리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높이 10.2m, 무게 420톤입니다. 420톤. 보잉 747 여객기 2대 반 무게예요. 저는 엔진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38년 동안 엔진을 봐왔어요. 중국 조선소에서 수천 대의 엔진을 다뤘습니다. 유럽 엔진도, 일본 엔진도, 한국 엔진도 봤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설계 자체가 달랐어요. 이게 고압 직분사 방식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네. 이준혁 소장이 엔진 앞으로 다가왔어요. 기존 암모니아, 엔진 연구는 대부분 저압 예온압 방식이에요. 암모니아와 공기를 미리 섞어서 태우는 거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CSSC도 같은 방식으로 연구 중이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이 소장이 엔진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고압 직분사 방식이에요. 공기를 먼저 압축해서 800도 이상으로 가열한 뒤 암모니아를 850바 이상의 압력으로 직접 분사합니다. 850바. 저는 숨이 막혔어요.
850바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심해 8,500m의 수압과 같아요.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은 곳의 압력이에요. 일반 자동차 타이어 압력의 350배입니다. 그 압력으로 암모니아를 분사한다고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해냈으니까요. 이 소장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엔진 주변을 더 자세히 봤어요. 연료 분사 장치, 연소실 구조, 배기 시스템, 전부 처음 보는 설계였습니다. 유럽 엔진과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CSSC가 빈터 투어에서 받은 기술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베낀 게 아니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네. 아니요. 혼잣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독자 개발이다.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연구한 거다. 베끼거나 훔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고압 직분사를 선택했습니까? 저는 기술자로서 궁금했어요. 효율 때문이에요. 이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저압 예온압 방식은 연소 효율이 낮아요. 암모니아가 완전 연소되지 않으면 아산화질소가 발생하거든요. 아산화질소. 저는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산화질소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65배예요. 암모니아를 제대로 못 태우면 오히려 환경에 더 나쁜 거죠. 저희 고압 직분사 방식은 아산화질소 배출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췄어요. 이 소장이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아산화질소 배출량. IMO 규제 기준의 8분의 1도 안 됐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형식 승인 때 검증받은 데이터예요. 이 소장이 서류 파일을 건넸습니다. 영국 로이드 성급, 노르웨이 DMV, 한국 성급, 세 기관의 형식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세계 최초 고압 직분사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형식 승인. 날짜를 보니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도 암모니아, 엔진을 연구 중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저압 예온압 방식으로 시제품 단계예요. 형식 승인은 아직 멀었습니다. 고압 직분사는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압 직분사는 검토도 못했어요. 850바 압력을 견디는 소재 기술이 없거든요. 이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도 거기서 7년을 헤맸거든요. 7년이요? 네. 850바를 견디는 연료 분사 노즐을 개발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7년의 연구.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CSSC는 그런 인내심이 없습니다. 3년 안에 성과가 안 나오면 프로젝트를 접어요. 그게 중국 방식이거든요. 빨리빨리. 돈 되는 것만. 안 되면 사면 돼. 한국은 달랐습니다. 7년을 기다렸어요. 수천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세계 최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술을 팔 생각은 없으신 거죠? 저는 물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저희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하의 부사장이 뭐라고 했죠? 기술은 돈으로 사면 돼. 틀렸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30년의 집념, 7년의 인내, 수천 번의 실패를 견딘 끈기.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엔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420톤의 강철 덩어리. 그 안에 한국의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엔진 테스트 센터를 나와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통합 안전 시스템 센터.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마치 우주선 관제실 같았습니다. 대형 화면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요. 이준혁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사실 엔진보다 이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엔진보다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암모니아가 어떤 물질인지 아시잖아요. 알죠. 맹독성 가스예요. 농도 0.3%만 되어도 눈과 호흡기에 치명적이에요.
고농도에 노출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암모니아가 새면 선원들 목숨이 위험해요. 이 소장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만들어도 안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암모니아 엔진 기술은 인상적이에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전 시스템은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서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소장이 첫 번째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1단계 이중 배관 시스템이에요. 화면에 배관 단면도가 떴습니다. 관 안에 관이 있었어요. 바깥 관과 안쪽 관 사이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암모니아는 안쪽 배관으로만 흘러요. 바깥 배관과의 사이에는 질소 가스를 채워 넣습니다. 안쪽 배관이 파손되면요. 저는 날카롭게 물었어요. 질소 가스층이 막아줘요. 암모니아가 바깥으로 새지 않습니다. 질소 가스 압력이 변하면요. 0.05초 내에 자동 차단 밸브가 작동해요. 0.05초. 저는 메모를 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보다 빠른 반응 속도였습니다. 2단계 AI 기반 다중 누출 감지 시스템이에요. 화면에 선박 3D 모델이 떴습니다. 수천 개의 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점 하나하나가 센서예요. 박서윤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선박 전체에 4,200개의 센서가 설치돼요. 암모니아 농도, 온도, 습도,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4,200개.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센서 네트워크는 처음 봤어요. 센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요. 이 소장이 말했습니다. 정상 패턴을 학습한 AI가 이상 징후를 0.0008% 농도 수준에서 감지해요. 사람이 냄새를 맡기 훨씬 전에 잡아냅니다. 0.0008%. 암모니아 냄새를 느끼려면 최소 0.02% 이상이어야 해요. 그 25분의 1 농도에서 이미 감지한다는 거였습니다. 감지 후에는요. 3단계 자동 격리 및 환기 시스템이 작동해요. 이 소장이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서 선박 일부가 빨갛게 변했어요. 가상의 누출 상황이었습니다. 1.5초 만에 해당 구역 문이 닫혔어요. 환기팬이 돌아가고 비상경보가 울리고 선원들에게 대피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이에요. 사람 개입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대응합니다. 저는 감탄을 삼켰어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4단계는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아직 허점을 찾고 싶었거든요. 하이클린 시스템이에요. 이 소장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누출된 암모니아를 포집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재활용이요? 독성 가스를? 저는 의아했습니다. 암모니아를 액체 상태로 포집한 뒤 SCR 장치의 환원제로 사용해요. SCR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예요. 배기가스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죠. 잠깐만요. 누출된 암모니아를 배기가스 정화에 쓴다고요? 네. 독을 약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발상이었어요. 누출 암모니아를 그냥 처리하면 비용이에요. 하지만 재활용하면 자원이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저희 젊은 연구원이에요. 20대 후반 친구입니다. 20대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독성 구역 실시간 매핑이에요. 화면에 선박의 공기 흐름 시뮬레이션이 떴습니다. 바람 방향, 선박 구조, 환기 시스템.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암모니아가 퍼지는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누출이 발생하면 가스가 어디로 퍼지는지 실시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가장 안전한 대피 경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1단계 이중 배관으로 1차 방어, 2단계 AI 센서 4,200개로 조기 감지, 3단계 자동 격리와 환기, 4단계 누출 가스 재활용, 5단계 실시간 대피 경로 안내, 5중 안전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8년이요. 8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허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엔진 기술은 인정하더라도 안전 시스템에서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소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없네요. 허점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이건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소장이 말했어요. 왕 이사님, 저희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암모니아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잘 아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연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였어요. 우리는 어려우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돈으로 사거나 훔치거나 베끼거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될 때까지 했어요. 8년을 투자해서 오중 안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천하의 부사장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이준혁 소장이 저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특별한 건 없지만 한식 괜찮으시죠?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입맛이 없었어요. 오전에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850바 고압직 분사, 오중 안전 시스템, 2800건의 특허, 30년의 독자 개발. 다 충격이었습니다. 식당에 앉자 박서윤 과장이 말했어요. 이사님, 오후에는 실제 건조 중인 암모니아 추진선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이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일본이나 유럽은요. 이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포기했어요. 포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포기했다고?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다 암모니아 엔진 독자 개발을 포기했어요. 왜요?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 투자 비용은 5조 원 이상이 필요해요. 그 돈과 시간을 들여도 성공할 보장이 없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포기했다고? 그 일본이? 한때 세계 조선업을 지배했던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지 못해 포기했다는 거였어요. 유럽은요? MAN이랑 빈터 투어도 고압직 분사는 못해요. 저압 방식만 연구 중인데 저희보다 3년 이상 뒤처져 있어요. 저는 밥을 떠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일본도 못해. 유럽도 못해. 그럼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스마가 저희를 선택한 거예요. 이 소장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봤대요. 암모니아 추진선을 만들 수 있는 곳을요. 결론은 한국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CSSC는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이 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왕 이사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아요. 잘 알죠. 우리 CSSC는 암모니아, 엔진 개발 자체가 초기 단계예요. 저압 예온압 방식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성능이 형편없어요. 고압직 분사는 검토조차 못했습니다. 안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이중 배관 정도만 설계했을 뿐 오중 안전 시스템 같은 건 상상도 못했어요. 빈터 투어 인수했잖아요. 이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 기술로 안 되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빈터 투어를 인수하긴 했는데요. 정작 핵심 기술은 이전받지 못했어요. 왜요? 스위스 정부가 막았어요. 핵심 기술 해외 이전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이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남의 회사를 인수해도 핵심은 안 넘어온다는 걸. 직접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소장님. 저는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중국이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소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최소 15년이요. 그것도 지금 당장 올인해서 연구를 시작하면요. 15년이요? 네. 저희가 30년 걸렸거든요. 중국이 똑같이 하면 30년, 저희 노하우를 참고해도 15년은 걸릴 거예요. 15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5년 뒤면 저는 73살이에요. 은퇴하고 한참 지난 뒤죠. 제가 살아있을 때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걸 볼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왕 이사님, 이 소장이 말했습니다. 15년이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에요. 저희도 30년 전엔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한국과 중국은. 이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 아닐까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요? 네. 저희는 30년을 기다렸어요. 당장 돈이 안 되어도, 성과가 안 나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된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중국은 달라요. 빨리빨리. 당장 성과. 3년 안에 돈이 안 되면 접어.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기술은 씨앗 같아요. 이 소장이 말했습니다. 심고 물 주고 기다려야 해요. 열매를 빨리 보고 싶다고 씨앗을 파헤치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씨앗을 파헤치면 안 된다. 우리 CSSC는 계속 씨앗을 파헤쳐 왔어요. 당장 열매가 안 보이면 포기하고 다른 사람 열매를 훔치려 했죠. 한국은 30년 동안 씨앗에 물을 줬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세계 유일의 고압 직분사 기술. 15년이 지나도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 저는 밥상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실제 건조 중인 암모니아 추진선을 보러 갔어요. 도크에 우뚝 서 있는 하얀 배. ALLTHWAYTOGER로 그 글자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저 배가 바다에 나가면 역사가 시작된다. 탄소 제로 시대의 첫 페이지. 그 첫 페이지를 한국이 쓰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 페이지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천하의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국 기술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8년 경력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조선소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석양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준혁 소장과 함께 조선소 옥상 전망대에 서 있었어요. 왕 이사님, 차 한잔 하실래요? 이 소장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전망대 한쪽에 있는 작은 휴게 공간에 앉았어요. 박서윤 과장은 다른 일정이 있다며 먼저 갔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이 소장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박살났습니다. 박살이요? 38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요. 이 소장이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선소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도크마다 거대한 배들이 있었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야간 작업이 시작되는 거였죠. 저 사람들은 매일 밤이래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수주량이 많아서요. 3교대로 돌아가요. 힘들겠네요. 힘들죠.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요? 이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자부심이요? 네. 자기가 만든 배가 세계 바다를 누빈다는 거요. 그게 자부심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부심. 우리 CSSC 직원들에게 자부심이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물량은 세계 1위예요. 하지만 만드는 건 싸구려 배들이죠. 기술도 남의 것, 설계도 남의 것. 그냥 시키는 대로 조립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소장님. 저는 물었습니다. 왜 30년을 독자 기술에 투자했어요? 라이선스 받아서 쓰는 게 훨씬 쉬웠을 텐데. 이 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왕 이사님, 이 조선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글쎄요. 1970년대쯤? 1972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이죠. 53년이요? 네. 그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선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전부 영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창업자 정주영 회장님이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에 차관을 빌리러 갔대요. 조선소를 짓겠다고. 영국이 돈을 빌려줬어요? 처음엔 거절했죠. 조선 경험도 없는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 회장님이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대요. 500원짜리요? 네. 지폐에 거북선 그림이 있거든요. 우리 조상은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득했대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믿었죠.
결국 차관을 받아냈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소, 세계 최고의 기술. 그 시작이 500원짜리 지폐였다니. 그때부터 저희 DNA에 새겨진 것 같아요. 이 소장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없으면 만들어라. 남의 것에 기대지 말고 우리 것을 만들어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였어요. 우리는 없으면 사요.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죠.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게 빠르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없으면 만들었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했어요. 30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킴센 엔진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소장이 말했어요. 1990년대 중반, 엔진 로열티가 너무 아까웠어요. 배 한 척 만들 때마다 수십억 원이 유럽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독자 개발을 결심한 거예요? 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 소장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5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엔진이 터지고, 불이 나고, 테스트 중에 사고도 났어요. 회사 안에서 접자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런데도 계속했어요? 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왜요? 이 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배의 심장을 우리가 못 만든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부끄러움. 저는 그 단어에 가슴이 찔렸어요. 우리 CSSC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남의 기술 베끼는 것도, 남의 인력 빼오는 것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죠. 우리가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다고. 하지만 그건 가짜였어요. 속이 텅 빈 껍데기. 진짜 기술은 30년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이 소장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조선소 한쪽에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게 엔진 연구소예요. 지금도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요? 네. 2세대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 중이거든요. 2세대요? 1세대가 막 나왔는데? 1세대로 만족하면 안 되니까요. 더 효율적으로, 더 안전하게, 더 싸게 계속 발전해야 해요. 저는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화이트보드 앞에서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구나.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 저 젊은 연구원들이 있는 한, 한국은 계속 앞서 나갈 겁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우리한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밤새 연구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30년을 버티는 사람들.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돈과 물량으로만 승부하려 했으니까요. 왕 이사님, 이 소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이 이 기술을 따라잡는 건 가능해요. 15년, 아니 10년이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방식을 바꿔야 해요. 이 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사려고 하면 안 돼요. 남의 것을 베끼려 해도 안 되고요. 직접 개발해야 해요. 10년을 투자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소장이 말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했거든요. 30년 동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우리 중국은 그런 방식을 모르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당장 성과, 돈으로 해결. 그게 우리 방식이거든요. 이 소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세계 1위가 됐어요. 하지만 기술은 여전히 이류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존경받지 못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걸. 물량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소장이 말했습니다. 깨달으셨으면 된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늦었죠. 저는 58살이에요.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왕 이사님. 이 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오늘 깨달으신 걸 후배들한테 전해주세요. 그게 이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맞아요. 저 혼자 깨달아서는 소용없어요. 이걸 후배들한테 전해줘야 해요. 중국 조선업이 바뀌려면 젊은 사람들부터 바뀌어야 하니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 소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왜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우리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요. 이 소장이 웃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왕 이사님처럼 솔직한 분이 중국에 계시다니. 중국 조선업도 희망이 있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희망이라. 과연 그럴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울산을 떠나 김해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박서윤 과장이 배웅을 나왔어요. 왕 이사님, 안녕히 가세요.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2세대 암모니아 엔진이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우리 기술로 올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과연 그날이 올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천하의 부사장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한국 출장 보고서. 제목을 적고 첫 문장에서 막혔어요. 솔직하게 쓸까? 아니면 적당히 포장할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솔직하게 쓰자. 거짓으로 덮어봤자 소용없어.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기술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잠시 멈췄어요. 화면에 적힌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38년 경력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HD현대의 암모니아 엔진 기술은 세계 유일입니다. 850바 고압 직분사 방식은 우리가 보유한 빈터투어 기술로는 구현 불가능합니다. 안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중 안전망 구조는 8년간의 독자 연구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당장 베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유럽도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곳은 한국뿐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다음 문장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우리 CSSC가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5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올인해서 연구를 시작할 경우입니다. 기존 방식대로 기술을 사거나 인력을 빼오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직접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해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적었습니다. 부사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틀린 방식으로 경쟁해 왔습니다. 물량과 가격으로만 승부하려 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30년을 투자해서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10년, 20년을 버텨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화면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천 부사장이 이 보고서를 읽으면 뭐라고 할까? 화를 낼까? 아니면 저를 잘라버릴까?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하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상하이행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 너머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작은 나라였어요. 중국 땅덩어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곳. 하지만 저 작은 나라가 세계 조선업의 미래를 쥐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이틀 전, 저는 오만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안다고. 우리가 물량으로 찍어 누르면 끝이야. 기술은 돈으로 사면 돼. 다 틀렸어요. 한국은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물량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38년 경력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비행기가 중국 영공에 들어섰습니다. 아래로 광활한 대륙이 펼쳐졌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천 부사장한테만 보내지 말자. 젊은 후배들한테도 보내자.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깨달은 것, 다 전해주자. 중국 조선업이 바뀌려면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2시간 뒤
상하이 푸둥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천하이 부사장이었습니다. 보고서 봤다. 내일 아침 회의실로 와라.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내일 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중국 조선업의 38년 베테랑이 전해준 한국 암모니아 추진선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 조선 물량 1위 중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척당 2,200억 원짜리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었어요. 850바 고압직 분사, 오중 안전 시스템, 2,800건의 특허, 30년의 독자 개발. 이게 한국의 저력입니다. 물량으로는 중국이 1위예요. 하지만 기술로는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3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한국의 DNA였습니다. 2050년 탄소 제로 시대가 열리면 세계 바다를 한국 배가 지배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조선업 파이팅 남겨주세요. 한국의 기술자들을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